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식이 필요해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예. 휴식, 쉬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쉰다, 그런 게 휴식이죠. 특히 현대인들이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지쳐 있는데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휴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그게 어떤 우리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왜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논밭을 일구고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나중에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해 이제 다시 또 파종을 하죠. 근데 그 사이에 가을 겨울 사이에 이렇게 논을, 이렇게 밭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휴식입니다. 논도 밭도 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 정화도 되고 그 땅이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 해에 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고 땅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거름도 주고 뭐 이런 작업도 합니다, 겨울에. 근데 정말 온전히 땅이 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그 땅이 또 일을 하죠. 곡식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쉬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수작물 같은 경우는요, 뭐 인삼이라든가 이런 특수작물은 그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뭐 또 한 해 1년은 아예 땅을 그냥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식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력이라든가 그 땅의 에너지죠. 땅의 기운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휴식 기간이 필요한 그런 작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무식하게 계속 땅에 거름만 주고 또 키우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 자라는 그 작물이 정말 좀 비실비실하고 수확량도 영 이렇게 목표량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 땅의 그 휴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인간인데 얼마나 휴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난초 그림 같은 거 아시죠? 이 난을 참 멋지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도라든가 그런 수업에서 보면 배경으로 그런 그림들이 많고, 또 병풍에도 보면 난 그림 같은 것도 많습니다. 아시죠? 난 그림. 예. 그런데 그 난 그림을 보면요, 난이 이렇게 쫙 멋지게 이렇게 싱싱한 그 잎을 쫙 펼치고 있는데 보면 옆에 공백이 있어요. 빈 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뭔가 이 미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난의 어떤 그 수려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의 필요성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백의 미라고 하잖아요. 여백의 미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난 그림에 옆에 여백이 빈 공간이 없고 난이 또 다른 난이 막 이렇게 이 그림 뭐라 합니까? 도화지를 난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그림이 좀 너무 산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난을 그릴 때 여백의 미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서는 하나의 휴식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안의 아름다움을 받쳐줄 만한 게 뭔가? 그 어떤 그림도 아니고 그냥 빈 공간인 겁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지 그 난이 더 수려하게 돋보이는 겁니다. 그림 속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쉬어줘야 됩니다. 뭐 어정쩡하게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팍 쉬는 겁니다. 자기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좀 여행도 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쉬는 게 바로 휴식입니다. 난을 그린 그림에서 여백이 없으면, 빈 공간이 없으면 난이 돋보이지 않듯이 사람이 사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휴식을 해줘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학생이면 공부가 더 잘 되고, 학업 성적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러시아도 좀 그런 걸 봤는데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좀 보면 획기적인 성과를 낸다든가 뭐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나라들 보면요, 미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도 대문호가 많죠. 예술가도 많고.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요,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이 꼭 공부하는 그 과목 중에서 휴식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휴식,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해당이 안 되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게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냥 자도 되고, 자기 취미생활 해도 되고, 그냥 놀아도 됩니다. 저도 그 옛날에 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러시아에도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그 많은 그 어떤 문학적인 천재를 배출했잖아요. 그런 나라인 만큼 휴식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수록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공부만 해라 이게 아니고 좀 쉬어주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들 옛날 세대 같으면 자율학습 시간 이런 거 아시죠? 자율학습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만한 그 매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은 막 야단치고 이랬죠. 그게 휴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우리보다 선진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보면 이 휴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 학교 수업 커리큘럼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방학 같은 것도 있죠. 근데 방학이라고 그 꼭 쉬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수업 도중에 커리큘럼 중에 휴식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공부 혼자 자율학습을 해도 되고요, 놀아도 되고 자도 되고, 그런 것들이 꼭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용기를 충전하고 뇌가 좀 정리가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에디슨이라든가 그 아인슈타인 같은 정말 이 천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뭐를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고요, 뭔가 연구할 땐 연구하다가 쉬고 자고, 또는 뭐 바이올린 같은 걸 한다든가 휴식을 취할 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위대한 발견이 이렇게 툭툭 머리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천재들도 자기만의 그런 휴식을 잘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선진국의 그 교육 제도를 보면 휴식을 꼭꼭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걸 잘 모르죠. 제가 중학교 때 그 참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부산인데, 어느 중학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항상 점심시간이 끝나면 20분 동안 오수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1학년부터 3학년 그 중학생 전교생이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니까 책상에 앉았죠. 무조건 책상에 엎드려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되네요. 예. 아니요, 40년은 아니고 35년. 그런데 그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음 5교시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딱 20분 동안 무조건 책상에 엎드려서 자야 돼요. 그리고 오수의 시간 이런 방송이 쫙 나오면서 음악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엎드려서 잠을 자야 돼요. 뭐 앉아서 공부하고 이래도 안 돼요. 그 선생님들이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자라 빨리 자 이럽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라 하고 무조건 자야 돼요. 그때는. 처음에 저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잠을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오수의 시간이라는 거를 하더라 이겁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이게 왜 오수의 시간이라는 제도를 학교에서 운영을 했냐면은 학생들이 오후 시간에 잠을 못 자게 졸고 이래 못하게 하려고 이제 방지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점심시간 마치고 20분 동안 달콤한 잠을 자고 나면 그 오후 시간에는 마칠 때까지 조는 학생이 없었어요. 예, 아무도 졸지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한번 과거에 학교 다녔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나면 그 수업 시간에 졸립니다. 다들 잠이 와요.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오수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든지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 20분 동안만.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나게 놀고요. 이제 다들 점심시간에 놀잖아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휴식을 취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예 점심시간 끝나고 20분 동안 잠까지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무도 졸지를 않은 거예요. 오후 시간에. 마칠 때까지 수업 시간에 졸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사실은 부산에서 거의 1등, 2등 하는 학교였어요. 이 성적이 말입니다. 전교생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부산 시내에서 알아주는 학교였습니다. 그 성적이 올랐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오수의 시간, 그 휴식을 확실하게 아예 재워버리는 거예요. 예. 딴짓하고 이러면 우리 다 이렇게 몽둥이에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정도로 일부러 왜 재웠냐? 휴식을 확실하게 휴식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혜택을 좀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가 2번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한 번 더 자고 다시 깨고 오후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학교는요, 시험 제도가 그 흔한 주초고사 이런 걸 안 봤어요. 주초고사가 뭐냐면은 매주 한 번씩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렇게 과목이 돌아가면서
매주 한 번씩 시험을 치는 거고 그게 성적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가 주초고사인데 그러니까 주초 매주 월요일 날 시험부터 치는 거예요. 그 한 주를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부터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월말고사 그러니까 월 말에 이제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죠.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뭐 이런 거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초고사를 많이 시행하는 그런 학교보다 좀 학생들한테 자유시간을 많이 준 셈이죠. 말하자면 요즘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면 주초고사 많이 칩니다. 월요일만 되면 시험부터 치고 그 한 주를 시작해요. 그러면 다들 스트레스를 받죠. 주말에 잘 쉬지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가 계획하는 거를 좀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죠. 자기주도 학습을 실제로 할 만한 여유가 있었어요. 시험은 월에 한 번 치니까 월 초에는 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볼까 이런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학교 가면 매일 오수의 시간을 가지니까 점심시간 끝나도 좀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오후 시간에 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그 학생들은 다 보면 그때 혜택을 많이 입었어요. 실력도 많이 늘었고 비록 중학교 3년 동안만이었지만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였다. 그만큼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부산 시내에서는 굉장히 성적으로든 어떤 그 예의범절이든 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 부산 시내에서 탑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런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학교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는 어땠냐고요? 정반대였습니다. 고등학교는 매주 주초고사 쳤고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그냥 이거는 계속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뭐 잠을 재우거나 이런 거 점심시간 끝나고 뭐 오수의 시간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오수의 시간을 갖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뭐 선배라든가 후배라든가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교를 뒤져봐도 점심시간 끝나고 잠을 재우는 학교는 저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반적인 학교였죠, 그게. 고등학교는 제가 그런 일반적인 학교를 다녔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역학이라든가 기술연이나 명상 이런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학교였죠. 고등학교부터 무조건 시키는 그런 학교였으니까 무조건 시험 치고 또 시키고 공부해라 매 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시키고 이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어요. 뭐 우수한 학생도 많이 배출되지도 않았고 뻔하죠. 뭐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오수의 시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은 중학교를 다녔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오히려 제가 부적응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라리 중학교 때부터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익숙해졌으면 그런 학교에 익숙해졌다면 제가 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는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중학교는 너무 이렇게 휴식을 많이 가지고 그만큼 또 성적도 올라가고 그런 우수한 학생들 배출하는 그런 좀 선진국형 학교였고 고등학교는 정반대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미국 뭐 캐나다나 저런 러시아 이런 또는 또 우리보다는 훨씬 발전된 그런 선진국들 호주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휴식을 많이 배정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학교가 잘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휴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교육 관계자분들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학교에서 휴식이나 오수의 시간 같은 걸 한번 가져보시면요, 학생들이 공부가 더 잘 되고 성적도 더 잘 오릅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중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99.9%죠. 예. 근데 선진국 같은 데서는 휴식 같은 거를 커리큘럼에 넣어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휴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늘 바쁘게 살지 말고 어떤 여백과 휴식을 가져야 된다. 그 아까 제가 난초 그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휴식이 없이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공부 능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꼭 쉬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하루가 뭐 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해가지고 끝! 이제 잠을 자는 시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 시간까지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집안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학생도 있을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 그런데 우리가요 좀 의식적으로 휴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달리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지금부터 나는 좀 쉬어야겠다. 물론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저도 좀 그랬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현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탁 다 놓아버리고 점심시간에 좀 잠을 잔다든가,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기만의 휴식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물론 그런 시간이 없는 분도 많겠지만 회사를 잠깐 벗어나서 회사 근처 놀이터에 좀 간다든가,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가, 확실하게 쉬어주는 그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고가 잘 돌아가고 두뇌가 좀 전환이 잘 됩니다. 쉬어주지 않으면요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을 정말 의식적으로 자기 의지를 좀 더 발휘해서 확실한 휴식이라는 것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요, 글을 갖다가 뭐 계속 글만 쓴다고 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요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다양한 경험, 그게 자기한테는 휴식인 거예요. 그리고 쉴 때는 진짜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술 먹고 잠자는 그런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맨정신 돌아왔을 때 두뇌 회전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행 같은 거를 많이 가시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왜냐면은 여행 자체가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루틴이라고 하죠. 보통 루틴, 이 늘 일상에 찌들어 있던 그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그런 찌들어 있던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을 한다거나, 그것도 휴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작가나 이런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휴식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더 빛이 나려면 더 자기답게 현명해지고 잘하고 싶으면 휴식 시간을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난초 그림이 그 난의 어떤 그 수려한 난의 모습을 빛을 낼 수 있으려면은 여백의 공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이 더 발전되고 더 자기다워지고 더 향상되고 일의 능률을 올리고 싶으면 확실하게 쉬어줘야 돼요. 그 쉬다 보면은요, 아,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스스로. 깨달음이 와요. 힐링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좀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서 딱딱딱딱 정리가 되면서 감정도 좀 평화롭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학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 특히 강의하시고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분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좀 쉬어줘야 돼요. 정말 사람이 열심히만 달리지 말고 한번 다 모든 걸 놓고 쿨쿨 잔다든가 좀 이렇게 늘어져 있다든가 팔다리 힘 빼고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정리가 일어납니다. 생각 못했던 게 떠오릅니다. 아, 내가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나 작곡가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옵니다. 그 쉬는 동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결국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쉬어줄 때는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설 때는 나서야 돼요. 자, 기계도 한 번씩 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자동차 쉬어주고요. 그리고 또 뭐 수리도 해야 되지만 자동차도 쉼없이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은 그 자동차 금방 망가집니다. 자동차 같은 기계도 그렇게 쉬어줘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더 많이 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휴식이 없이는 새로운 거를 잘 해나가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님들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그렇게 사냐고. 좀 쉬어주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쉴 시간이 없죠.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의식적으로 휴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밤에 잠도 충분히 자고 휴식을 해줘야지 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휴식이 없이는 새로운 발전이나 아이디어, 뭐 향상, 능률 뭐 이런 거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휴식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 아무리 바빠도 자기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중간중간에 열심히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그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잘 되실 겁니다. 모든 게 더 능률도 오르고 잘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일정 기간의 휴식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좀 휴식의 기간을 돈을 들여서라도 휴식을 꼭 찾도록 하십시오. 휴가를 낸다든가 그런 거. 그냥 어떤 분들은 휴가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받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그 돈만 쫓지 마시고요. 쉴 때는
억지로라도 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길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힘을 발휘해서 길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냥 꼬꾸라지고 그러다가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의 휴식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 괜히 배부른 소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휴식이라는 거 꼭 찾아서 쉴 때는 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면은 휴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우리 대학교 마칠 때까지 항상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스펙 쌓아라 뭐 해라 열심히 해라 이 말만 하지 쉬어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지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쉬면은요 막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뭔가 쉬면 남들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쉴 때는 팍 쉬어야지 새롭게 뭔가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데 불안한 사람들 많으시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휴식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휴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휴식을 내가 잘하고 있나, 휴식을 내가 하고 있나, 잘할 수 있나 못하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은 좀 쉬시면은 마음이 불안한가 안 한가를 보세요. 만약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휴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쉬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휴식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제대로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모든 걸 놓고 쉬고 있을 때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휴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잠깐이라도 뭐 한두 시간이라도 모든 걸 탁 놓고 완전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휴식의 중요성, 그게 얼마나 휴식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휴식이 너무 이렇게 뭔가 가치 없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휴식이라는 거는 불안을 유발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휴식이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